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실화일지도 모릅니다. 불효자식의 최후, 부모 영혼이 나타나 복수했다. 이 끔찍한 제목 뒤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외진 시골 마을. 이곳엔 오랫동안 부모를 홀대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태. 기태는 어릴 적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소중한 존재를 점점 귀찮게 느끼기 시작했죠. 기태는 서울로 대학을 간 이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올 때면 짜증을 냈고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식도 무시한 채 그는 자신의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자신의 불운을 늘 부모 탓으로 돌렸죠.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요구해 가져가고 돈을 붙여주지 않으면 폭언을 퍼붓던 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자식인 게 죄야? 하며 어머니를 울리고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통장을 털어 도움을 요청했을 땐 그 나이에 살 만큼 살았잖아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정기며 수도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심지어 노부모를 뒷방에 몰아넣은 채 거실을 혼자 차지하고 살기도 했죠. 그런 불효의 흔적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기태는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척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죠. 자식이 아니라 남보다 못하구나.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태는 그제서야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부모님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기태는 부모님이 살던 집을 팔아 서울에서 더 큰 집을 마련하려 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묘지도 이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이기는 법 봤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태가 잠든 새벽 그의 방문이 스르륵 열렸고 집 안 가득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기운 속에서 기태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한 노파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불효한 자여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다음날 기태는 자신이 잔 방 안에서 손톱 자국 같은 상처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그냥 스쳤겠거니 했지만 그 상처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밤이 되면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기태는 갈수록 잠이 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자기 전에 조명을 꺼두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 했고 어느 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웃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자신이 짓지 않은 표정이었죠. 기이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태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옷장에서 편지 한 통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죠. 기태야, 엄마는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다. 내가 전화 한 통 없는 날에도 매일 문 앞을 바라보며 기다렸단다. 아버지는 병석에서도 마지막까지 내 걱정뿐이었단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을까 싶어. 쌀이며 김치를 늘 챙겨 두었지. 우린 너를 사랑했단다. 그저 너도 우리를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좋겠구나. 그 순간 기태는 괜한 분노의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태는 꿈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장면은 모두 일그러져 있었고 기태의 눈앞에서 부모님이 사라지고 집이 무너지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에선 까마귀 수십 마리가 기태 집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풍경이었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묘지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점점 이상한 꿈으로 인해 정신이 이상해지는 기태. 가족들과 친구들까지도 이런 기태를 하나 둘 떠나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버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렇게 실종된 줄 알았던 기태. 그렇게 실종된 줄 알았던 기태. 몇 달 뒤 마을 근처 절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발견됩니다. 수척한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던 그 남자는 하루 종일 마당을 쓸고 절을 돌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태입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기태는 자신이 저지른 불효를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절에서 살아가며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고자 했고, 절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기태는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방 한 칸 없이 창고에 묵어야 했습니다. 이불 대신 낡은 담요 하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남은 밥과 반찬만 허락되었고 때로는 굶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을 벌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비 오는 날엔 맨발로 뒷산을 올라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고 밤이 되면 무릎을 꿇고 법당 마루를 1000번 절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이 부모님께 닿을 수 있다면 나는 1000번이고 더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어느 날에는 손바닥에 뜨거운 향불이 닿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위 스님들은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내가 가벼운 벌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절에서 살아가며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고자 했고 매일 부모님을 위한 제사와 참회를 올리며 지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해 뜨기 전 새벽 공양간 청소로 시작됩니다. 낡은 걸레와 빗자루 하나로 구석구석을 닦으며 그는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닦아내려 했습니다. 공양 시간이 되면 가장 늦게 음식을 들고 자신의 그릇에는 밥을 절반만 담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밥 한 술도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스님들이 외부 행사로 자리를 비울 때면 절 안의 모든 일은 기태가 도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피탈길의 돌계단을 손으로 문질러 닦고 가끔은 사찰을 찾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물을 내어드리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작은 법당 뒤쪽 부모님 영정이 놓인 작은 제단 앞이었습니다. 매일 향을 피우고 흙바닥에 이마를 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밤마다 절 뒷산에 올라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할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한동안 사라졌던 시기에 무속인 하나가 절 근처를 지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절에 무거운 원이 있구먼. 하지만 그 원이 이제 풀리려 하오. 기태는 다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평생을 봉사하며 살겠다는 서약을 남겼습니다. 그제야 마을 주변에 들리던 이상한 소리와 현상들이 서서히 사라졌고 묘지 주변의 풀도 다시 푸르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불효 자식의 최후는 단지 파멸이 아닌 깊은 뉘우침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부모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효 자식의 최후. 그 끝은 부모님의 영혼조차 눈물 짓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엔 교훈과 경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불효는 단지 법이 아닌 마음이 심판하는 죄입니다. 자극적이고도 서늘한 그 끝은 사랑을 외면한 자에게 찾아오는 냉혹한 응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전화 한 통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울고 불고 후회해도 들려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기태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시는 게 없나요? 내가 기태처럼 옆에 계신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려 식사는 하셨는지, 날씨는 어떤지, 가벼운 이야기 나누어 보시며 부모님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